아들에 대한 강의를 좀 할 건데 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제가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만 힘들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힘듦의 종류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예를 들면은, 자, 딸 키우는 어머님들은 보통 인터넷에 뭔가를 칠 때 딸 키우기를 치면 이런 것들이 주로 뜨는 것 같아요. 자, 딸 키우는 재미. 딸 키울만 나겠다. 딸 키울만 나겠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 보면은 아들자만 쳐도 아들 키우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검색의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들 키우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시죠? 어머니 아들 키우세요? 어떠세요? 아들 키우기는? 어렵죠. 힘드시죠? 힘드시죠? 근데 우리가 늘 이게 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보다 늘 더 힘든 분들이 도처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루미코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아들을 새 키우는 어머니. 또 한마디 지금 미치겠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요. 근데 왜냐면 첫째가 저희도 좀 내성적이에요. 근데 조용한 편이에요. 또 첫째만 데리고 나가면은 그거 안 해요. 진짜 조용해요. 괜찮아요. 근데 둘째가 가면은 그 얌전했던 아이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시너지가. 네. 거기에다가 셋째는 지금 4살인데요.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거 형한테 마음에 안 들면 형을 막 때리는 거예요. 난리가 안 치고, 그러니까 밖에 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따가 나가다가 우리 루미코 씨를 잠깐 보게 되면은 가벼운 목내라던가 정말 근데 든든한 부분도 있으시죠? 그렇죠. 네, 아직입니다. 네네.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있잖아요. 딸 키우는 어머님들에 비해서요. 이것이 조금 짧습니다. 바로 수명. 실제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실제로. 저 진짜 또 지금 같아요. 또 지금 같아요. 어떡해요. 할수 있을까? 어떡해요. 결국 제가 목내를 가까이 한번 해야 된다는 게 굉장한 혼신으로 키우고 계신 거예요. 실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엄마는 중요한 게 아들을 많이 낳을수록 수명이 짧아드는 영향이 있습니다. 반면 딸은 몇 명을 출산하더라도 엄마의 수명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사실이 아빠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 사실 거예요? 너무 웃긴다. 어머. 어떻게 보면 별로 놀랍지 않은 사실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심증이 있었으나 물증이 없었던 부분이 오늘 드러난 거죠. 그죠? 네. 왜 우리는 이렇게 수명이 줄어들고 있을까? 왜 아빠는 수명이 줄어들지 않을까? 제가 아버님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아버님들이 조금 더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동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애가 막 산만하게 놀고 있어요. 막 이렇게 산만하게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봤을 때 왜 저래? 뭐야? 왜 이러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힘들 때가 언제예요? 얘가 사고 칠 때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들 때가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도대체 왜 이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네 마음이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막 이럴 때 엄마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아빠들은 어때요? 애가 막 산만히 놀고 있어요. 근데 아빠들은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익숙한데 그런 거야? 나 이거 많이 겪어봤는데 이때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육아를 할 때 되게 무심한 듯한 아빠에게서 아들을 육아할 때는 조금 배워야 할 점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아빠와 엄마는 육아법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가서 엄마한테 가서 뭔가를 물어봐요. 엄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부분 대답을 해주려고 하죠. 근데 아이들이 가끔씩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을 물어보기도 해요. 저 필요하면 예를 들면은 엄마, 내 총 어디 있어? 저기 있잖아. 왜? 이거 왜요? 이거 왜요? 너가 거기 놨잖아.
왜 물어보고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어머님들 대부분 내 아들이 되게 사랑하니까 대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물어보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설거지 하다가도 물을 끄시고 짜증이 나도 한 번 더 참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치.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봐봐. 장난감 갖고 와봐.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끼우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오른쪽으로 끼워야 되고 이렇게 친절하게 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물어보고 안 들어. 물어보고 안 들어.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분이 어때요? 그때 수명이 줄어드는 거죠. 속이 터지. 그렇죠. 근데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아빠들은 조금 달라요. 그죠? 아들이라서 물어본다.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봅니다. 그 아빠들은 어떻게 하시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되게 자상한 아버님도 계시지만 어떤 아버님들은 되게 무심한 듯 시크한 듯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봐봐. 앉아. 해봐. 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 보면 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좀 답답하지 않나요? 이렇게 할 거면 내가 가르칠게 차라리. 막 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빠의 무심한 듯한 교육법이 어떨 때는 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기도 한다. 왜 그러냐면은 남자와 여자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은 배워가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애들은 조금 더 어른의 조언과 무언가 어떤 책에서 나온 지식 같은 걸 보고서는 위험을 피해가면서 배워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면 남자는 조금 더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남자애들이 아빠의 무신경한 대답으로 인해 한 번 더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엄마의 지나친 설명으로 인해 실험과 탐구의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가. 그렇구나.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배워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의 차이를 보면은 얘네들 학교 끝나고 났을 때 행동도 좀 다릅니다. 여자애들은 어떻죠? 학교 끝나고 문을 열고 가방을 내려놓으면서부터 위에서 방울이 터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 대박 있잖아. 뭐 샛별반 선생님이 누구 좋아하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딸 키우는 어머님들은 보통 있잖아요. 어떠시냐면은 꼭 학교를 가지 않으셔도 굳이 뭐 맞아요. 유치원 안 가셔도 적당히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고 계신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자, 학교 끝나고 문을 열고 가방을 내려놓으면서부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마는 되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아이가 학교에서 누구랑 싸우지는 않았을까? 짝꿍이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걔랑 좀 풀긴 했을까? 아니면 우리 아들이 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반찬은 좀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와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물어보죠. 그죠? 아들 오늘 학교 어땠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그럼 아들들이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좋았어. 대부분이 몰라.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 꼭 좀 강조를 드리는 게 학기 초에 꼭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되게 똘똘하게 생긴 여자아이의 어머님과 같이 네트워킹을 하는 일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뭐 그렇게 숙제가 없어요. 뭐 그렇게 준비물이 없어요. 뭐 심지어 뭐 알림장도 안 써줘요. 그거 의심해 봐야 돼요. 한번 전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가방을 열었는데 막 꼬깃꼬깃 구겨져 있는 보름 지난 가정통신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유도 나와. 우유도 우유도 나오고 가방에 터져 있고 터질 것 같은 우유. 그렇죠. 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공감 능력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공감 능력이 어떻죠? 남자애들이 조금 더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막 청소를 하고 있으면 막 청소하다가 새끼발가락에 문지방에 딱 찍혔어요. 막 벌써 너무 아프죠? 막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아파요. 눈물이 막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아이가 딸일 경우 어떻습니까? 엄마, 같이 엄마 괜찮아. 그렇죠. 같이 울어주죠. 엄마가 죽으면 아픈 거야. 울어주는 게 여자애들 너무 예뻐. 아들은 어떻습니까? 안 웃으면 다행이에요. 텅텅 비었습니다. 엄마 되게 막 비웃다가 사태가 심각해. 엄마 웃지 않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막 이거 엄마가 힘들어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버전은 해결. 심각하네. 해결을 해야겠는데 피가 나나? 피나면 휴지를 하는데 피는 안 나.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어.
돌아가는 게 남자들이다. 공감력이 좀 낮은 대신에 뭐가 올라와서 그래요? 논리 지능이 조금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이렇게 사고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훈육을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훈육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저기 저 멀리서 애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엥 하고 애가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가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더니 우리 애가 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애랑 같이 놀고 있던 철수가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상황을 딱 봤다 보아하니 우리 아이가 장난감 철수 머리에 이렇게 꽁 찍었습니다. 그리고 철수 막 울고 있고 우리 애는 막 모른 척하고 있어. 뭐 얘가 왜 저래. 분위기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애가 철수를 때렸으니까 혼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쳐안고 그냥 궁리팡팡 막 하나요? 그러진 않죠. 어떻게 하죠? 아이를 앉혀놓고 그다음에 먼저 아이한테 좀 교감을 하게 시키죠. 너가 왜 잘못했는지 인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준아 봐봐. 봐봐. 너 만약에 철수가 너 머리 이렇게 찍었으면 너 기분 어땠어? 그렇지. 물어봅니다. 그럼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게 엄마들의 생각일 거예요. 엄마, 철수가 나 이렇게 머리 찍었으면 나도 뭐 아플 것 같아. 나도 앞으로 안 그렇게 주승이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마의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시나리오. 근데 우리 아들은 어떤 아이들은 꼭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너 만약에 철수가 네 머리 찍었고 너 아프면 어떨 것 같아? 난 2대 때려줄 건데. 난 힘이 더 세거든,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방법이 안 먹히고 약간 내가 궁지에 물린 것 같고 내가 아이한테 권위도 좀 떨어진 것 같다라면은 그럼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여러분들께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들에게 잘 먹히는 훈육법, 이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은 3가지 키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은 논리적이고 단호하고 일관되게 교육할 때 잘 먹힌다. 뭐라고요? 논리적이고 단호하고 일관되게. 그렇죠? 이거를 3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은 규칙이 생깁니다. 저는 어머님들께 만약에 아들과의 이 육아가 좀 힘들고 어렵다라면은 이 규칙을 좀 만들어서 훈육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남자들이 모여있는 집단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남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대표적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군대 있겠죠. 또 경찰서, 그죠? 또 그리고 뭐 소림사 뭐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3군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규칙. 강해요, 약해요? 강하죠. 남자들이 있잖아요. 규칙을 형성하기 전까지 되게 어려운데 형성이 되고 나면 그걸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도 남자들이다. 규칙 세우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규칙을 가정에서 세우는 방법 4가지를 좀 심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세우는 방법 첫 번째는 먼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단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이가 밥을 먹는데 늘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어. 어때요? 사소해요, 사소하지 않아요? 사소하죠? 짜증나요, 짜증 안 나요? 짜증나죠? 수명이 줄어요, 안 줄어요? 수명이 줄죠. 그러니까 이걸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아들에게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손에는 세균이 나요. 그렇죠. 세균 드립. 그죠? 세균 드립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야, 너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네 세균이 네 뱃속에 들어가서 네가 몸이 아플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죠. 논리적이죠. 먹혀요, 안 먹혀요? 그렇죠.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바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되 가장 중요한 거. 그 아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결부시켜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 너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네 세균이 손에 있던 게 뱃속에 들어 네가 아플 수 있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자전거 하러 못 타.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아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앞에 얘기는 안 들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키워드가 있어서 자전거 얘기 딱 듣고 나면 왜?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엄마, 왜 내가 자전거를 못 타? 왜? 물어봐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그땐 귀가 열린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 봐봐, 너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네 손에 있던 세균이 뱃속에 들어올 수 있지. 네가 아플 수 있지. 아프면 어떻게 돼? 자전거 하러 못 하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꼭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이 그때서는 수긍을 해요. 아, 내가 손을 씻어야 되는 이유는 자전거 때문이구나. 라고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손을 씻고 와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일회성 설득이에요? 영구적인 설득이에요? 영구적인 네. 설득이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 아이가 수긍했을 때 그때 규칙을 형성하는 겁니다. 규칙을 이때 형성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 봐봐. 앞으로 엄마는 너가 매일매일 자전거를 탔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규칙을 만들 건데 손을 3번 안 씻고 밥을 먹으면 하루 자전거 못 타는 규칙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얘기해야지 수긍을 합니다. 왜? 이 규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엄마의 편의를 위해서요. 자기를 아니죠.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너의 자전거 타는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들이 설득이 됩니다.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째. 앞으로 아이가 그 똑같은 행동을 또 할 거예요. 분명히. 손은 안 씻고 또 밥을 먹을 겁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그때 어때요? 사실.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내가 1단계, 2단계를 강사님 말씀 듣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생각을 했는데 3단계까지 왔어. 넌 정말 응?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을 쏟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경고를 주는 겁니다. 되게 우아하고 아들을 위한다는 표정으로 어머 손 한 번 안 씻고 먹었구나. 어떡하지? 경고 하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감정으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던 아들이 스코어에 무너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스코어. 이상하게 남자들은 스코어에 민감해요. 엄마가 경고 한번 줍니다. 아들 너 이렇게 어머 어떻게 경고 하나요? 그러면 반응이 나 경고 하나 받았어. 없애주면 안 돼. 경고 없애주면 안 돼. 왜 이런다. 그게 뭐라고? 별것도 아닌데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자, 3번째 경고를 줘라. 경고를 세라. 감정 쏟지 말고. 4번째 엄마가 경고를 줘도 아이가 손을 3번이나 안 씻고 밥을 먹는 날이 그날이 올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도 애가 자전거 타는 거 보고 싶은 날이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 우리 아들이 이 새 자전거를 타고 막 나가는 거 내가 보고 싶어. 근데 경고를 3번이나 어겼어. 막 엄마도 화가 납니다. 막 감정을 쏟아요. 근데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아들 너 자전거를 못 타겠는데 손을 벌써 3번이나 안 씻고 밥을 먹었잖아 하면서 자전거를 쇠사슬로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단호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호함이에요.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여기서 무너지실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언제 무너져요? 막 이렇게 아들이 귀여운 표정 지을 때. 죄송해요.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애가 너무 귀여워. 내 아들이지만. 그리고 너 엄마가 진짜 자전거 진짜 그냥 오늘만 타. 단언컨대 이게 최악이에요. 왜? 이렇게 하고 나면 규칙 훈육법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규칙이 생깁니다. 엄마의 잔소리는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규칙. 엄마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나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더 잔소리할 때마다 더 강하게 버티죠. 너무 왜 이렇게 버티게 되는 아이들 보면은 이런 과정들이 알게 모르게 있었다더라. 그렇구나. 근데 이런 규칙을 형용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 중에서 되게 말을 되게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근데 옆집에 있는 철수는 이런 규칙이 없는데 왜 나만 이런 규칙이 있는 거지?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 집 나와요, 철수 집 가서 살아. 그 집 가서 살아. 너 철수가 죽으면 죽을래? 호흡하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얘기에 대한 대응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우리 아들이 물어볼 때마다 막 논리적으로 대답하려고 어머니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가 말싸움으로 이겨도 중간이고 치면 엄청 손해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전부 다 대답할 필요는 없다. 그렇구나. 아들. 전부 다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한테 1단계, 2단계 없이 그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미리 싹을 뿌리고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너를 위해서 이런 규칙을 만드는 거야 라는 것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고 그랬다라면은 4단계, 3단계에서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조금 더 단호하게 해도 된다.